대통령이 그 대변인 통해서 입장 밝히기 1시 반인데요. 조금 전 2시간 지나서 검찰이 관련해서 그 입장을 내놨습니다. 딱 한 줄짜리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저 그대로입니다. 그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짧지만 굵지만 네, 좋은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끄덕이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좀 맥락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그 해석을 과도하게 하면은 상상극장에 들어가니까 그러긴 한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 개혁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수사는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저희 인권도 잘 지키고 있어요. 그 말이죠. 예. 저는 뭐 저거에 대해서 뭐 그냥 놔두고요. 검찰 얘기 좀 마저 하겠는데요. 어제 그 압수수색 통화 내용이 나왔을 때 검찰이 입장을 밝힌 김에 검찰이 정말로 음흉하다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뤄졌던 마지막에 그 전화를 받은 검사가 뭐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하나가 맨 뒤에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위축이라는 위축감을 느꼈다. 예. 저는 이걸 보면 검찰이 정말 음흉한 집단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느 집단보다 그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아는 게 검찰이라고 본다면 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형법 1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면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의 결과로 권리 행사가 방해가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에 직권남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그 123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조국 장관의 전화로 그러니까 수사팀이 가서 압수수색을 못했습니까? 해야 되는 압수수색을 부분만 하고 철수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권리 행사 방해의 결과가 전혀 없었고 의무 없는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행위의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무슨 뭐 위축감을 느꼈다?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뭐 들린다고 뭐가 달라요? 위축감을 당연히 느끼죠. 그 최고의 인사권자에다 정권 실세인 법무장관이 전화를 해서 그 여러 번 그것도 서너 번씩이나 직권남용죄의 배려해 달라는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권리 행사 방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는 아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도 아니, 최장 시간으로. 원래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은 밤 12시까지 했어야 되는데 일찍 땡겨서 그만둔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검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잘 알아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지금 검사장으로 있는 윤대진 그 수사팀장이 있었습니다. 해경이 제대로 뭔가 대처했는가에 대한 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하면 안 되겠냐.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어요. 우병우 당시 수석을. 왜 무혐의 처리했냐면 권리 행사 방해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윤대진 수사팀장이 우병우 그러니까 수석의 그런 어떤 전화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권리 행사 방해의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밝힌 조직이 검찰이에요. 그런 조직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위축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탄핵을 이야기하니까 탄핵의 요건이 법률 위반에 대한 상륙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그거는 이제 거잖아요. 법정에 가서 가려질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단해서 된다 한다 이럴 거는 없죠. 알겠습니다.